슬기로운 마을식당은 이미 이제 여러분 공지사항에 올라갔으니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상담 신청자가 들어오면 상담을 일단 본사에서 하겠죠. 본사에서 할 겁니다. 본사에서 할 거고, 본사에서 상담을 해서 소위 소통 매니저와 LSM 매니저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서비스 착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슬기로운 마을식당은 지금부터는 바로 가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실제로 성과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그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요. 창업경심은 본사에서도 직접 또 영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나 저희나 그냥 슬기로운 마을식당의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일단 질문 소화를 해드릴게요. 네. 네. 문 대표님? 군산의 문 대표님? 네, 제 질문은 네. 일단 고객에게 이제 네. 어떤 걸 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제 리스트는 쭉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역 대표님들도 이제 홍보를 하고 이럴 때 네. 그 뭐 샘플이라도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이 나간다. 기본적으로 뭐 전부 다 한꺼번에 나가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컨택이 되면 이제 프로세스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소통 매니저가 중간에서 어떤 정보를 공유해서 할 수 있는지 그래도 몇 가지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러분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그러니까 시간이 좀 애매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자, 그냥 간단하게 그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꼭 지금 당장 시행이 될, 모든 걸 다 당장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우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선 전문가가 매출을 관리해 드립니다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음식점이 스스로 매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매출 관리를 옆에서 도와주겠다. 근데 그 전문가가 몇 명입니까? 무조건 두 명입니다.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을 소통 매니저라고 부르는 거고 한 명이 LSM 매니저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매출 관리는 LSM 매니저 중심으로 하는 거고 소통 매니저는 챙겨주는 역할이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소위 수익 구조도 LSM 매니저가 6만 원을 가져가는 거, 12만 원 중에 LSM 매니저가 6만 원을 가져가는 거고 소통 매니저는 3만 원을 가져가는 거고 본사가 3만 원을 가져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죠? 다만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본사가 LSM 매니저를 맡아야 될 가능성이 커요. 상당 기간은. 그래서 본사가 LSM 매니저를 직접 맡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회원 모집을 했는데 본사가 여러분에게 소통 매니저만 맡기고 본사가 LSM 매니저를 하면서 본사는 9만 원을 갖고 여러분 3만 원만 드리는 게 조금 죄송한 측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본사가 LSM 매니저를 직접 맡는 경우는 본사 수익 부분을 소통 매니저에게 소위 배려를 하겠다. 이해되셨어요? 물론 이때 소통 매니저가 직접 영업을 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영업을 하지 않은 소통 매니저한테까지 그렇게 배려할 수는 없고요. 직접 회원 모집에 관여를 해주신 분이 그 소통 매니저다. 그러면 그 경우에 LSM 매니저를 본사가 맡아야 될 경우에는 본사의 수익분 3만 원을 소통 매니저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면 6만 원 대 6만 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이거는 한시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본사가 LSM 매니저를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한시적이라고 보셔야 되고, 일단은 수익 구조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매출을 직접 본사가 챙겨준다. 그러니까 매출 관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되셨죠? 두 번째는 이 매출 관리 결과물로 매출 관리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소위 어쨌든 매출 관리를 매달 월 단위로 진행을 할 건데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를 문서로 만들어서 제공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매출 관리 보고서라고 하는 건데요. 매출 관리 보고서가 제가 굳이 두 번째로 구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로도 얼마든지 뭐 매출 관리는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 있는데 형식적인 측면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매출 관리 보고서를 제가 두 번째 해서 매달 매출 관리 보고서가 만들어질 텐데
이 매출 관리 보고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LSM 매니저가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매출 관리 보고서를 만들겠지만 소통 매니저는 그 매출 관리 보고서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배워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통을 맡기로 한 분이 정작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책이 있는지 전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소통 매니저 자격도 없는 거니까. 그죠? 소통 매니저는 그 보고서 내용을 숙지를 하면서 그 매장의 매출 관리를 학습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이 바로 매출 관리 보고서를 매월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되셨죠?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게 보고서를 규격화 시켜놨기 때문에, 표준화 시켜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 관리 보고서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일단은 지금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매출 관리를 맡길 수 없어요. 매출 관리는 당장 저희 본사에서 소화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여러분 중에 매출 관리를 직접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 있죠?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을 대표자 당연히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이해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크게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40만 원을 받고 교육을, 유료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에요. 할인을 해줘도 32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 32만 원짜리 교육을 그 음식점의 대표자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들도 그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액적으로는 이것만 가지고도 회비를 만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주는 건 외식 경영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직원들이 무료로 들을 수 있게,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본인이 원하면. 이해되셨죠?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바로.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그냥 제목을 그냥 슬기로운 마을식당 뉴스레터라고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 블로그예요. 저희가 예전에 마을 기자들에게 만들어줬던 블로그예요. 근데 이제 사실 블로그라는 말이 통용 네이버 블로그를 자꾸 떠올리기 때문에 통용이 안 돼서 제가 그냥 일단은 여기 지금 이런 메뉴 구조를 좀 바꿨죠. 알려드립니다. 뭐 지역 맛집, 창업 경영, 세금 상식 기타로 해가지고 메뉴 구성을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을 좀 바꿨어요. 와이즈 레스토라고 해서 와이즈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뜻으로 와이즈 레스토라고 이름 붙이고 앞에 이제 아이디를 넣는 건데 여러분 지금 이 슬기로운 마을 식당 뉴스레터라고 하는 이 뉴스레터를 모든 음식점별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미니 홈페이지나 뉴스레터라는 말을 뭐 여러분이 원하는 설득하기 쉬운 말을 쓰십시오. 뉴스레터라고 하든 미니 홈페이지라고 부르든 음식점별로 이런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일반 홈페이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뭐 메뉴를 넣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오로지 SNS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SNS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방금 전에 그리고 지금 제목이 슬기 마을 식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을 꼭 이걸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목은 그냥 그 음식점 이름을 쓰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창경 설렁탕이다 그러면 창경 설렁탕 뉴스레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할 건데 이 미니 홈페이지는 그냥 미니 홈페이지라는 제가 용어를 쓴다면 이 미니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세금 정보라든지 뭐 창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보가 자꾸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슬기로운 마을 식당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제가 메뉴 중에 알려드립니다를 맨 위 메뉴로 했잖아요. 그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메뉴를 별도로 만든 이유가 슬기로운 마을 식당과 관련된 소위 내용들은 거기에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번 주는 슬기로운 마을 식당으로 참여하는 모든 음식점이 이런 이벤트에 참여해보자 라고 하면 그 내용을 공통적으로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실제로 미니 홈페이지에 기능을 할 거다. 그래서 슬기로운 마을 식당에 가입을 하면 이 홈페이지를 음식점별로 무조건 다 만들어 드리는 걸로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은 제가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SN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교육을 좀 해줘야 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SNS 마케팅은 매우 중요할 거니까. 그죠? 그 SNS 마케팅 교육을 할 때 이 미니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뭐, 어차피 교육은 통합적으로 해도 되고 하니까 교육을 통합적으로 만들 때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약간의 형식적이지만 모든 회원들은 창업경영신문 유료 회원, 우리 1년에 5만 원, 5만 5천 원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업경영신문 무료 구독은 뭐 당연히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당연히 넣는 걸로 가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여섯 번째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뭐 지금은 상징적인 선언적인 약속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자료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자료들을 매번 제공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슬기로운 마을 식당이 우리 앞으로 회원사 가족이기 때문에 그 슬기로운 마을 식당들이 외식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때로는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때로는 외부에서 만든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꾸준히 자료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여섯 번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외식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꾸준히 제공하겠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일곱 번째,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슬기로운 마을 식당의 모든 회원 음식점은 창업체험센터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업체험센터는 쉽게 이해하면 누군가가 창업하고자 할 때, 나 여기에서 일해보면서 창업을 좀 체험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그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슬기로운 마을식당의 회원사가, 회원사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찌 보면 회원사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를 뭐 일부 절약하거나 또는 그 일하는 태도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그러니까 창업자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창업체험센터로 가동된다라는 건 추가적인 수익 모델이 됩니다. 음식점으로서는. 여러분, 창업체험센터를 통해서 신규 창업자 발굴 기능이 작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그냥 제가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우리 음식점은 창업체험센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라는 포스터를 하나 붙여놓으면 그 음식점에 오신 분들 중에 창업을 해야 되거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창업체험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될 거고 창업체험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창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걸 알려주어서 거기서 창업자가 발굴이 되면 그 창업체험센터 음식점 자체도 창업자 발굴에 공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제공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슬기로운 마을 식당의 회원사는 창업체험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일곱 번째 기능입니다. 이해되셨죠? 원래 이 창업체험센터는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게 붙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물론 붙일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어차피 우리 슬기로운 마을 식당의 가맹점들도 일종의 가맹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창업체험센터 기능을 붙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이 기능도 가져갈 거라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이 방법이.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창업 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될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일곱 번째는 창업 체험센터 기능을 가져간다. 여덟 번째,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단체 도시락 부분입니다. 단체 도시락 부분. 그래서 저희는 슬기로운 마을 식당이라면 단체 도시락 메뉴를 하나 정도는 운영하게끔 저희는 도와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물론 이거 당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적어도 제가 단체 도시락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추가적인 부담 없이 추가적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음식점이 저는 단체 도시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슬, 슬기로운 단체 도시락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저희가 단체 도시락 사업을 할 건데 그 단체 도시락을 제공해주는 공급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안 하겠다고 버티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설득을 할 거냐면 무조건 단체 도시락 사업에 참여하는 게 그 음식점 매출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설득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슬기로운 단체 도시락이라고 하는 사업의 공급자로서 참여하게 만든다는 게 여덟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여러분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외식업과 관련된 디자인을 지금은 돕는다는 역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전문 디자인 조직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인 업무를, 외식업의 디자인 업무를 적어도 기존 시장에 있는 디자인 서비스에 비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확정된 내용입니다. 다만 어떤 조건으로, 이게 무조건 무료로 해줄 거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그 조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음식점을 하면서 전용 우리 매장을 담당하는 디자인 팀을 하나 가져가는 역할을 저희 본사에서 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몇 번째입니까? 아홉 번째죠? 아홉 번째. 열 번째는 국비 지원 컨설팅입니다. 여러분, 국비 지원 컨설팅은 가급적이면 무조건 참여하게 만들 겁니다. 물론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대상이 아닌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비 지원 컨설팅 대상이 안 되는 음식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적어도 국비 지원 컨설팅의 대상이 되는 음식점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국비 지원 컨설팅을 무조건 받게 할 건데 다만 지금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부담금을 100%를 지원해 줄 거냐, 50%를 지원해 줄 거냐, 아니면 자기 부담금을 지원을 안 하고도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방법이 있는 거냐,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할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 컨설팅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이용하게 만들어서 국비 지원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확보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중에 국비 지원 컨설팅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이 계시면 직접 그에 대한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선명 대표님이 국비 지원 컨설팅 자격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원사들의 국비 지원 컨설팅을 여러분에게도 오히려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맡겨줄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끼리 소화를 못한다 하더라도 국비 지원 컨설팅을 공식적으로 한 번은 이용하게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국비 지원 컨설팅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게 열 번째고요. 열한 번째, 공동구매입니다. 공동구매입니다. 자, 공동구매는
일반적인 공동구매는 원래 그 유통회사가 이런 걸 공동구매하자라고 해서 제안을 일반적으로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자칫 그게 본사가 또 다른 장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저희는 공동구매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냐면 회원사가 공동구매를 원하는 품목을 신청을 하고요. 그 품목에 대해서 공동구매했을 때 이익이 충분히, 그러니까 그 공동구매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동구매를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일단은 출발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더 이걸 뭐 선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까지는 이후에 결정하면 될 일이고, 일단은 회원사들이 공동구매를 원하는 품목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판단을 해서 공동구매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이해되셨죠? 본사가 이익이 안 되더라도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11번째. 12번째는요, 여러분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슬기로운 마을식당 회원사가 복수점포를 만들려고 할 때 그 복수점포에 크라우드 펀딩 등 투자 유치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투자 유치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너무 당연하게. 그죠? 투자 유치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A라는 음식점이 장사가 잘 돼서 복수 점포를 내려고 할 때 그때 100% 자기 돈으로만 내야 될 거냐, 복수 점포를. 저희는 가급적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얘기죠. 그 투자 유치를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 아닙니까? 그죠? 크라우드 펀딩이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만 1,000만 원이라도 2,000만 원이라도 외부 자금으로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창업경영신문에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를 이용하면 되냐면요. 제안서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센터 홈페이지에 창업제안서를 이용하거나 본사의 홈페이지에 실시간 창업제안서 코너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동업자를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이용해서 복수점포 내는 거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선언적인 의미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는 많이 쓰는 말인데요. 내가 이 첫 번째 매장을 잘 운영하면 누구든지 두 번째 매장에 대한 욕심이 생길 테고 그 두 번째 매장은 그냥 돈이 완전하게 모아졌을 때만 내는 게 아니라 요령을 알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낼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장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두 번째 매장을 내는데 여러분한테도 예를 들면 500만 원, 1000만 원의 투자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투자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매장은 복수 점포를 내므로써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그걸 12번째로 만든 겁니다. 13번째, 아무리 회원사지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게를 팔아야 될 때, 가게를 팔아야 될 때, 회원들에게는 파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 여러분, 저희가 양도양수 컨설팅을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양도양수 컨설팅을 할 거죠. 그 양도양수 컨설팅에서 우리 회원사들이 울면서 가게를 넘겨야 될 때, 그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말자. 이해되셨죠? 적어도 그에 대한 위험 부담을 없애주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주인을 쉽게 찾게 만들어주면 이분이 좀 더 안전하게 사업을 철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13번째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14번째, 가맹점주로서의 권익을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창업경영신문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역할입니다. 슬기로운 마을식당의 회원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일 경우 본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그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당연히 애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14번째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대외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능을 할 건데 굳이 대외적으로 그런 내용을 밝혀서 뭐 예를 들면 가맹본부들을 긴장시킬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기능이 중요하게 작동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된다. 마지막 15번째는 저희 그 회원사들이 책을 읽는 외식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가급적 저희가 책을 직접 확보해서 책을 빌려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저희 외식 경영, 그러니까 슬기로운 마을 식당의 회원사들은 저희가 외식 경영과 관련된 책을 확보를 해서 책을 그래도 한 달에 뭐 몇 달에 한 권이라도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책을 빌려드리고 또 기간이 끝나면 책을 회수하고 그 책을 또 다른 분들에게 빌려드리고 책을 사드리려면 또 그 원가를 빼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똑같은 책을 계속 사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게 아니라 책을 좀 확보해서 책을 빌려드리는 체계로 해서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15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근데 더, 더 나머지는요,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얼마든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이 15가지는 그냥 제가 결정한 거예요. 원가도 특별히 많이 안 들겠고, 예를 들면 우리가 에서 우리 회원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죠? 적어도 우리가 12만 원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 12만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정도를 해주면 충분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을 회원사로 확보해 주시고, 그죠?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은요, 매출을 올려주는 거예요. 매출을 올려주는 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